자, 그래서 이제 실제 배부법을 지금 배웠는데, 요 한 달 동안에 생긴 걸 이렇게 다 집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월할, 측정, 지급, 발생 다 더해서 했더니 이렇게 90이야. 근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봅시다. 자,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발생 총액은 대부분 다 월말이 돼야 집계가 됩니다.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이용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게 되면 월말이 지나야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이 되더라. 이렇게 월이 이렇게 있는데 쭉 가다가 제품 A의 직접 재료비가 얼마고 직접 농업비가 얼마인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B도 쭉 이만큼 와서 완성이 됐나 보죠. 그런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가 있으니까 이제 제조 간접비만 더하면 되는데 제조 간접비는 월말이 돼야 거의 다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월 중에 제품이 만들어져도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시점이 뒤로 밀려지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미리서 그냥 얼마라고 갖고 있다가 여기 딱 만들어졌을 때 직접 재료비 얼마, 직접 농업비 얼마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조 간접비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물건값 바로 나오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제조 간접비는 조업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많습니다. 뭐 보험료, 임차료. 그래서 생산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 게 맞는데, 따라서 이런 업종에서 월별로 생산량이 차이가 벌어지면 제품 단위당 원가가 계절별로 다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번 보시다. 고정비적인 성격이 많더래요. 우리 저 고정비 그래프 기억나시죠? 조업도 원가. 고정비 총액은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기억나시죠? 잘 봐보세요 이제. 자, 쭉 이렇게 있는데 어떤 회사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아이스크림 하나를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는 100원이고 직접 농업비는 1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제조 간접비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겨울 아이스크림은 요즘은 뭐 사계절 다 먹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은 여름에 많이 먹겠죠? 자,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여름이 되면 폭발적으로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겨울과 여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많이 만들건 적게 만들건 직접 재료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조 간접비가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월 달에, 월세만 예를 들어볼게요. 월세가 100만 원 있어. 딱 하나만 있다 봅시다. 월세가 100만 원 있는데, 월세가 100만 원 있는데 1월 달에 제품을 몇 개 만드냐면 10,000개를 만들어요. 10,000개? 그러면 직접 재료비 몇 개 만들든 똑같죠. 예? 근데 제조 간접비가 저기 100만 원을 제품이 10,00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10,000개로 나누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100원이야. 그래서 1월 달에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의 가격 원가는 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10,000개 만들었을 때. 근데 여름에 물건을 왕창 만들어. 여름에 10만 개 만들었다 칩시다. 10배. 그럼 단위당 원가가 10원이잖아. 그럼 여름에는 뭐야? 직접 재료비 100원, 직접 농업비 100원, 제조 간접비가 10원이야. 210원이야. 물건값이 틀려지잖아. 이렇게. 생산량에 따라서. 응? 그런 문제점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고 이렇게 계절별로 생산량이 차이가 나면 이 고정 제조 간접비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단위당 원가가 점점 떨어져 버리니까 이때는 10원, 이때는 100원. 그래서 서로 원가가 계절마다 다르게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할 제조 간접비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 원가 계산하는 배부해주는 기준도 미리 예상을 해서 단위당 얼마씩 이렇게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면 90원 이렇게. 그래서 바로 곱해버려. 여기다 곱하든지 여기다 곱하든지. 그게 직접 재료비로 계산된 거면 여기다 곱하고 농업비로 계산되면 여기다 곱하고 직접 원가로 계산된 거면 여기다 곱하고. 방법은 똑같죠. 그렇게 해서 미리 나눠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예정 배부법이에요. 자, 그래서요. 아까 봤던 실제 발생액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이게 뭐 직접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에 여기 배부 기준이 있잖아.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의 실제 발생액 해서 나누면 되는데 예정 배부액은요.
이것이 한 달 동안 생긴 실제니까 12달 동안 생길 예정된 연간 예상액을 써요. 제조 간접비가 한 달에 뭐 90씩인데 12달씩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원쯤 발생할 거다. 예정 금액이에요. 이렇게 12달 동안 생길 것 같은 거. 그럼 여기 배부 기준 아까 뭐 썼어요? 직접 재료비 실제 발생을 썼잖아요. 그럼 직접 재료비도 실제 발생액이 아니라 직접 재료비법을 쓴다면 1년 동안 생길 예상 금액. 한 달에 100이면 뭐 12달에 1200. 그래서 배부 기준의 연간 예상액을 써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예정 배부율. 그래가지고 배부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재료비법을 쓰겠다. 그럼 직접 재료비가 한 달에 나왔잖아. 거기다가 그 배부율을 곱해. 농업비법을 쓰면 거기다 곱해. 그래서 이 앞머리는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이에요. 이것도 자주 나오네요.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지. 발생액에다 예정 배부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실제인데, 요것만 1년 동안에 생길 것 같은 거, 그리고 그 배부 기준으로 삼는 것에 1년 동안에 생길 것 같은 거. 그래서 예정 배부율로 나오는데 그 예정 배부율은 그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에다가 곱해주면 되더라. 이거 산식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이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또는 직접 원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야. 이해되셨죠? 그 사례를 한번 풀어봅시다. 보세요. 예제 보시면요. 1년 동안 제조 간접비 예정 총액이 1200만 원이야. 1년 동안 생길 것 같은 이 제조 간접비를 1200만 원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예정 총액도 알려주네요. 이 사람 직접 농업비법을 쓴대요. 자, 이게 제조 간접비 1년 동안 생길 거야. 근데 직접 농업비법을 쓴다니까 직접 농업비에 1년 동안 발생할 것 같은 금액을 여기다 알려줘야 되겠죠? 2400.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0.5원이 나오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거 지금 직접 농업이죠. 직접 농업이 1원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에요. 예? 직접 농업비법을 썼으니까 직접 농업 1원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제품 A에 직접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직접 농업비가 있을 텐데 이거 직접 농업비법을 쓰잖아. 이거 직접 농업비를 찾아봐. 이거 실제 발생액이죠. 농업비가 80이래. 그럼 제조 간접비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80 곱하기 0.5원 해서 바로 예정 배부에서 금액을 바로바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B는 120이잖아요. 그래서 0.5 곱하기 12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야. 요 값을 구하는데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이게 뭐예요?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에다가 실제 얼마 발생했어요? 80에다가 요거 예정 배부율을 쓰더라. 아까는 실제 배부율을 썼잖아요. 이것만 달라. 앞머리가 예정이 아니야. 그거만 기억하세요.